나중에 실무 가시면 증을 내년에 따시고 창업을 할 수 있잖아, 그죠? 근데 공부만 하셨지 실무 경험이 없는 분이 보통 실무 경험이 많은 실장님을 고용해요. 증이 없는 사람. 그러면 소장이 나는 책상에 앉아있지만 뭐 할 일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무자격자가 손님 데려가서 이야기 다 하고 와서 무자격자 계약서 쓴 다음에는 감당을 못해. 무자격자 계약 쓰고 소장이 와서 도장을 찍어줬죠? 그래도 자격증 대여로 걸려요. 다 걸려. 계약서를 누가 썼는가 그걸 물어봐. 관할청에서. 결국은. 현장 안 나오고 가면서 이야기 몇 마디 하고 설명하는 거야. 그저 등기부를 누가 보여줬으면 여기까지 걸리면 안 되지만 현장 안 내면 설명하는 것까지는 안 걸려. 근데 법적으로 하면 안 돼. 확인 설명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있죠.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소송을 할 수 있지만 보조는 손대면 걸립니다. 그건 다음 주 이야기야. 자, 그러면 뭐라 하면 말한다까지는 됐고 이제 변형해서 요건 연습을 1, 2월 달에 미루지 말고 한번 해봅시다. 어차피 용어적인 표현이었으니까 뭐에는 포함된다, 뭐에는 해당한다, 뭐로 볼 수 있다. 이게 변형이야. 그러니까 유형을 두 가지 딱 구분해서 읽으실 때 용어의 정의에 관한 기술을 나오면 뭐라 하면 용어의 정의에 관한 기술이 있다. 틀린 것 옳은 것 나오면 뭐라 하면 시작하면 법대로 묻는 것이네. 아셔야 돼. 법대로 묻는 것이니까 이게 다 들어가야 맞는 지문. 그럼 요거만 익히시면 되겠죠. 자, 보세요. 이제 중개에는 들은 중개행위에는 중개 안에는 뭐가 있어요? 중개 대상물이 5가지 있죠. 토지, 건물주 5개 있죠. 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 매매 계약도 있고 교환 계약도 있고 임대차도 있고 그 밖에 권리,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하는 행위를 뭐 하는 거? 알선하는 거죠. 그러면 중개라 하면 할 때 이게 다 들어가야 돼. 중개라 하면 말한다 할 때는 법에 쓰고 있는 이게 다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당사자가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 득실 변경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다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중개에는 또는 중개행위에는 낱개로 한번 쪼개봅시다. 토지에 대하여 당사자 간 매매 계약을 알선하는 것도 포함된다. 건축물에 대하여 당사자 간 임대차 계약을 알선하는 것도 포함된다.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 계약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에 포함된다. 저당권이 기타 권리는 어디서 배우시는 권리다고 여기가? 민법에서 배우시는 각종 권리는 다 중개 대상이에요. 민법에 저당권 배웁니다.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 알선도 중개에 포함된다. 올해 시험 나온 거 지역권 취득, 지역권 설정에 관한 행위 알선도 중개에 포함된다. 법정지상권 양도 계약 알선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밖에 권리는 민법 배우셔야 되니까 민법에서 배우시는 각종 권리는 중개 대상이다. 예? 이게 더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중개 행위, 중개 개념, 법에서 쓰고 있는 용어 정의 안에 이만큼 이게 중개 용어 요소 아니에요. 뭐라 하면 말한다 할 때 이게 다 포함돼야 돼. 중개 행위에는 토지에 대하여 당사자 간 매매 계약 알선 행위도 포함된다. 토지 매매 계약 알선도 중개, 토지 중개 대상물 맞죠? 매매 계약 알선도 중개 맞죠?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 계약 알선도 중개에 포함된다. 낱개로 쪼개서 내는 게 변형된 문제예요. 제일 잘 나오는 것이 쪼개서 내는 거 제일 잘 나오는 게 소속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누구? 공인중개사죠. 소속된 공인중개사이면 누구다? 이미 소속이죠. 소속 공인중개사에는 뭐라 하면이 아니고 에는 나오면 변형이겠죠. 에는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포함된다. 어쨌든 소속된 실장님 중에서 공인중개사이면 다 누구다? 소속이죠. 보조하는 자도 소속에 포함된다.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확인 설명을 하는 자도 소속이다. 거래계약서 작성할 수 있는 자, 확인 설명서 작성할 수 있는 자,
줄이면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도 소속에 포함된다. 소속된 공인중개사이면 이미 소속이다. 뒤에 나오면 보조하는 자도 소속 공인중개사니까 보조하는 자도 이미 공인중개사로서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소속에 포함된다.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도 소속에 포함이 된다. 여기 보세요. 중개업은 몇 가지? 세 가지만 들어가면 업이죠. 개설 등록을 한 자가 다른 사람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하는 것도 중개업에 포함된다. 등록하지 않은 자가 의뢰에 의하여 받고 업을 하는 것도 업에 포함된다. 그죠? 세 가지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컨설팅 사업자가 컨설팅 사업에 부수하여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의뢰에 의하여 받고 업을 하는 것도 업에 포함된다. 금전 소비대차 대출 계약에 부수하여 의뢰에 의하여 받고 업을 하는 것도 중개업에 포함된다. 여기 변형된 문제. 그 출제는 두 가지니까 용어 정의는 뭐라 하면 말한다. 이게 기본 문제. 뭐에는 포함된다, 볼 수 있다, 해당한다. 이게 변형된 문제예요. 이렇게 나오는 걸 알고 공부하시라고 해. 이렇게 쪼개서 두 가지 유형인지 모르고 공부하시면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모의고사 보시고 저한테 띄어서 대답 이렇게 질문해요. 중개 행위에는 N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N은입니다. N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 행위를 알선하는 것도 포함된다. 맞죠? 중개에는 대상물에 대하여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의 행위를 알선하는 것도 포함된다. 맞죠? 그 포함된다, N은 포함된다, 이게 변형인지 모르시면 뭐라 하면 말한다, 이렇게만 익혀주시면 저한테 문제, 이게 빠졌다 해서 띄운다고. 이거 빠져 틀린 거 아닙니까? 제가 질문 오시면 지금 뭐라 하면 해서 말한다 해서 법대로 변한 겁니까? 변형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그때 맞다. 변형이네 하고 가신다고. 시험은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 변형된 문제가 지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건 어차피 앞으로 계속 하니까 지금 첫째 주에서 뭐라 하면 말한다 안에 들어간 요소가 몇 개인가 그걸 꼭 체크하시라고. 오늘 집에 가서 만약에 식사하시고 30분 정도 보실 게 지금 박스 안에 있는 그것만 보시면 돼. 됐어요? 그걸 6페이지부터 쭉 풀어놨죠, 지금. 용어 정의를. 이건 1월 달에 할 겁니다. 1월 달에. 민법이 조금 그래도 첫 진도 나오고 해야 조금 보실 수 있는 게. 좀 더 보충하실 게 넘겨보시면 9페이지죠, 9페이지.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 됐죠. 밑에 공인중개사 종류 있죠. 1번에 일반 공인중개사, 일반은 괄호 묶으시고 일반 공인중개사 그런 말을 안 씁니다. 그냥 공인중개사이고 밑에 2번에 개업 공인중개사 뒤에도 공인중개사 있죠. 3번에 소속 공인중개사도 공인중개사이죠. 공인중개사만 밑줄 쭉 해보시라고. 공인중개사 종류는 자격을 취득한 공인중개사가 있고 야는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자격을 취득한 자일 뿐이에요. 일한다는 말은 없어. 일하고 있는 공인중개사가 두 사람이 2번, 3번이에요.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이면서 공인중개사니까 지금 중개업을 하고 있단 말이고 소속 공인중개사도 중개업을 하거나 보조하고 있죠. 그러면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이다. 그래서 1번은 자격을 취득한 자일 뿐이지 중개업에 종사한다, 종사하고 있지 않은 자, 종사하는 사람, 취득한 자일 뿐인 것. 2번이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 등록까지 한 공인중개사. 달리 표현하면 자격도 취득하고 뭐도 한 사람, 등록도 한 자이고 소속은 방금 전에 했듯이 소속된 공인중개사이죠. 중개업무를 수행해도 소속이고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소속이다. 그래서 시험에 최근 나왔던 것이 모든 1, 2, 3번 묶어서 앞에다가 모든 공인중개사는 자격 취소 대상이다. 한번 적어보세요. 동그라미 1, 2, 3번 있죠. 공인중개사 종류에서 1, 2, 3번을 묶어서 1번도 공인중개사, 2번도 공인중개사, 3번도 공인중개사이죠. 모든 공인중개사는
자격 취소 대상이다. 자격증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격증 대여 할 수 있죠. 고래 시험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나중에 6주째 다시 배우시고, 중개업은 몇 가지가 필요하다? 3가지가 필요하대. 맨 밑에 양가로 1번에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다. 다른 사람의 의뢰죠. 그 뒤에 다른 사람은 누구를 말해요? 끝에 중개 의뢰인을 말해요. 그럼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다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 의뢰인과 개업 공유인사 간의 어떤 계약? 중개 계약. 그래서 1번에 넘기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의뢰 이퀄 중개 계약 체결 적어보시고, 다른 사람의 의뢰란 말은 달리 표현하면 중개 계약 체결. 넘기시면 2번 일정한 보수 뒤에 보수를 받고까지 적으시고, 일정한 보수를 받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중개업, 업 밑줄, 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 보수를 받아야 업이죠. 반드시 보수를 받아야 업입니다. 그럼 보수를 받지 않으면 따라서 무상으로 보수를 받지 않고 무료 중개인은 뭐는 했는데 중개를 했지만 뭐가 아니다. 중개업이 될 수 없다. 그 다음 밑에 양가로 3번 중개를 뭐로 행할 것? 업으로 행하는 것. 중개 동그라미 1번의 기억 중개업 업만 개축 밑줄에 업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중개에 해당해야 되고, 밑에 동그라미 리얼 부분에 셋째 줄 계속 반복적으로 그런 말이 있나요? 계속 반복 업으로 한다 그 말은 보수를 받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업이라 한다. 그래서 옆에 판례 쪽에 있는데 그거 나중에 진도 좀 진행하면 하시고,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4번에 개업 공인중개사 있나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개설 등록을 한 자이죠. 셋째 줄 뒤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류 있나요? 셋째 줄 뒤에 박스 밑에 4번의 셋째 줄 뒤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류, 즉 종별 있나요? 종별 동그라미. 종별은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밑줄, 두 번째 따로 밑줄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밑줄, 세 번째 법 부칙 제6조 제2항의 개업 공인중개사 있죠. 그럼 개업 공인중개사 종류, 종별로 몇 사람이 있다? 3사람이 있다. 체크하시고 넘겨보시면 1번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있죠.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동그라미 2번 특수법인 있나요? 특수법인 밑줄 하시고 첫째 줄 뒤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돼 있나요?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밑줄 하시고 다른 법률 괄호하시고, 셋째 줄에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협 있죠. 농업협동조합법은 공인중개사법 아니죠? 그러니까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그 말은 다른 법률이니까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을 뭐라 부르고? 특수법인이라 부르고, 대표 선수가 누구다? 농업협동조합법상 지역농협이다. 좀 이따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밑에 2번에 양가로 2번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하고 3번에 부칙 6조 2항의 개업공인중개사 있죠. 2번 3번을 묶어서 앞에다가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 적으시고, 자, 수업 시간에 다음 주 계속 나올 내용이니까 이렇게는 분류할 줄 아셔야 돼. 공부를 하신 분들은 4월까지 해서
4월까지 해서 기본을 탄탄히 드셔야 돼. 그 요약 정리할 때 조금 쉬어가시고, 그 다음에 7, 8월 달에 문제 풀이 때 또 하시고, 9, 10월 달은 공부를 지금부터 하시면 좀 수월해야 됩니다. 대충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1월 달에 시작하셔가지고 1, 2월 달에 뭐 하는지 모르고 설렁설렁 넘어가 버리고 3월 달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제 기간이 벌써 3월 달 되면 긴장돼가지고 그때는 심화학습이기 때문에 기초과정을 못 들으신 분들은 심화학습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3월 달에 오신 분은 다시 1, 2월 달 강의를 동영을 다시 들어야 돼.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연말에 그 모임이 많으셔도 어쨌든 수업 들으시고 들으시면 그 민법에 관련되는 중개사법 말고 중개사법은 복습하니까 등기법하고 공부를 좀 하셔야 돼. 기본서 받으신 김에 한번 보시는 것도 4월까지 해서 다른 사람보다는 좀 늦게 오신 분들은 조금 더 수월해야 됩니다. 느끈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 자, 보세요. 지금 개업공인중개사 종별을 정리하고 있는데 개업공인중개사 종류를 법에서 종별 이렇게 분류해요. 종별, 종류를 종별이라 합니다. 종별을 나누면 공인중개사법 안에서 정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종별은 세 사람이에요. 법을 나누면 이 법,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종별은 세 사람이 있어요. 방금 전에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도 있었죠.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을 뭐라 부른다? 특수법인 불렀죠. 이때 대표 선수가 누구라고요? 농업협동조합법상 지역농협 있죠. 지역농협이 대표적으로 특수법인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이렇게 불려놓고 다시 세분해서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는 세 사람입니다. 법인으로서 등록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어요. 총 세 사람이니까 법인 한 사람이 있고 법인이 아닌 사람 몇 사람? 두 사람. 여기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 지문이 길죠. 공인법 부칙 제6조 제2항의 공인중개사법 부칙 제6조 제2항의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있어요. 일단 크게 분류를 좀 할 줄 아셔야 돼. 그러면 교재를 보시거나 문제 푸실 때 그냥 개업공인중개사는 나오면 몇 사람을 말해요? 세 사람 모두를 말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물으면 뭐에 관한 내용을 묻겠다고? 법인만.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 하면 몇 사람이 있고? 두 사람. 이렇게 분류할 줄 아셔야 돼.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오늘 정리하셨듯이 공인중개사이면서 누구이기도 하니까 개업공인중개사이기도 하니까 자격을 취득하고 뭐도 했다? 등록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는 법인으로서 뭐한 자? 등록한 자. 그럼 이 사람은 누구인가?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을 좀 이해하시면 돼. 공인중개사법 부칙 이런 말 쓰죠. 부칙. 오늘 첫 시간에 공인중개사 법령은 공인중개사 법률이 있고 법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공인중개사법 부칙이란 말은 법조문이 1조에서 51개 조문이 있고 51개 조문 본문이 끝나면 이 법은 지금 51개 이 조문 법은 언제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자를 적고 몇 조는 몇 개월 경과 후에 시행한다 해서 경과 조치를 정하고 있는 거. 법 본문이 끝나고 권리 의무가 끝나고 뒤에 법 본문에 뒤에 붙여서 만든 제도가 그래서 부칙이 이렇게 붙어요. 그 어떤 법이든지 부칙이 있다고 시행일자 적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굴 말하는가? 지금 공부하시는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은 85년도에 1회 시험이에요. 85년도에 1회 공인중개사가 배출되었다고요. 그러면 85년도 1회 공인중개사 배출되기 전에도 중개업을 했던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60년대부터 지금까지 쭉 중개업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 이름이 달라요. 60년대는 소개영업자라 불렀어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소개영업자.
그래서 옛날 분들은 지금 중개업 하는 사람을 소개쟁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소개쟁이. 그때는 혼인 중매도 하고 직업 소개도 하고 부동산 중개도 다 했어요. 자격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요새는 자격이 없었다니까. 무자격자이면서 중개업을 했던 시기예요. 무자격자이면서 중개업을 하다 보니까 70년대부터 이제 산업화가 되다 보니까 땅값은 계속 올라요. 근데 법률 지식이 없는 사람이 계속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버리니까 사고를 치더라고. 법 지식이 없으면서 공법적인 아무런 지식 없이 어떤 용도 지역인데 어떤 제한을 받느니 그것도 설명도 못하고 하니까 토지를 매입했지만 공장 지으려고 매입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용도 지역에 공장 건축이 안 돼. 상가를 지으려고 매입했는데 상가 건축이 안 돼. 용도 지역에 따라서. 그래서 손님이 피해를 보니까 무자격 제도를 없애고 81년도, 85년도부터 자격 시험을 시행해서 이때부터 공인회사인 사람만 등록할 수 있도록 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격 없이 계속 중개업을 했던 사람도 있었죠. 계속 이 사람은 기득권을 주겠나요? 중개업을 못하도록 금지하겠나요? 어쨌든 이때는 법에서 자격 시험 제도가 없었으니까 무자격자로서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계속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겠죠. 그 사람이 현재 이 사람이에요. 공인중개사법 부칙 뒤에 몇 조에서 6조 2항에서 과거 무자격자이면서 중개업했던 사람을 현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법 본문에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 부칙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해서 법 부칙 6조 2항의 개업공인사 말이 길죠? 그냥 부칙 규정에 의한 그동안 부칙 개업공인중개사 하면 개업공인중개사이죠? 자격은 있나요 없나요? 무자격자이면서 개업공인중개사 이름이 부칙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됐어요? 이전에 이 사람을 중개인이라고 불렀어요. 소개영업자라고 부르다가 80년대는 중개인이라고 불렀어요. 교회나 단독주택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가면 간판에 간혹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동산 중개인 사무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중개인 사무소에 있으면 이분은 개업공인중개사를 맞지만 가게 들어가면 자격증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연세가 많으시다. 연세 많으시니까 보통은 중개업은 잘 안 하고 친구분하고 하고 중개사무 등록증 걸어 놓으시고 비 오는 날 막걸리 받아서 핫도 치고 계시죠. 담배 피우고 안에서 손님이 들어가면 중개업 안 합니다 하고 보내버립니다. 100원짜리 핫도 치시면서 4억짜리 물건 접수도 안 받아요. 어쨌든 간판을 이렇게 잘못 쓰고 있는 간판 많아요. 이 계좌를 중개는 당사자 매도 매수인 중간에 제3자가 개입해서 계약을 도와준다. 이 계좌거든. 이 계좌를 이렇게 잘못 쓰는 간판, 닭계좌 쓰는 간판, 잘못 쓰는 간판 많아요. 간판업자가 잘못했다는 거지.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시험 관계에서 우리 법에 의한 개업공인 중에서 세 사람은 법인하고 법인이 아닌지 나눌 수 있는데 요 사람은 개업공인중개사를 맞지만 무자격자입니다. 그럼 오늘 배우신 전체 중에서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무자격자가 두 사람이야. 그냥 무자격자는 하면 누구요? 중개보존이야. 무자격자인 개업공인중개사는 하면 누구요? 부칙이야. 무자격자까지 끊으면 그냥 보조원. 무자격자인 개업공인중개사까지 나오면 부칙 개업공인중개사. 그러면 우리 법에 의한 이 세 사람의 개업공인중개사 세 사람의 주된 사업은 뭐예요? 중개사무소 안에 사는 일이 주된 사업이 뭐예요? 부동산 중개업이겠죠. 중개업을 주된 사업을 한 사람이 우리 법에 의한 세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된 사업이 중개업이니까 중개업을 규제하는 법이 공인중개사법이면 이 세 사람은 우리 법에 있는 전체 규정이 다 적용되겠죠. 요건도 다 갖춰야 되고 기준도 갖춰야 되고 의무상이면 의무도 다 해야 되고 다 적용된다고. 그럼 부칙은 중개업이 주된 사업이고 다 적용되는데 이 두 사람은 자격증이 있습니다. 법인도 다음 주에 배우시면 여기는 법인은 주식회사처럼 회사예요. 회사 대표자는 법에서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되어 있거든. 그럼 여기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나요 없나요?
있고 여기도 자격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이 사람만 무자격자죠. 중개업을 하는 것은 똑같은데 무자격자인 부칙은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데 무자격자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에 비해서 차등을 받아요. 차별 규정이 있다고. 차별 규정이 있다. 차등을 받는다가 그 말은 못하는 규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조항이 있다고. 이 사람이 간판 달 수 있겠죠? 상호 정하겠죠? 상호를 정하나 간판 달 때 어떤 문자를 못 쓰겠어요? 공인중개사 아니겠죠.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못 써요. 쓰다가 걸리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중개대상물 5가지를 가지고 중개업을 하는데 지역은 제한받아요. 경상남도 안에 사무소가 있다. 그럼 경상남도 안에 있는 중개대상물만 중개해야 됩니다. 경상남도 안에 부칙 개업공인사 가게 있는데 경상북도 물건, 부산 물건 취급하다 걸리면 영업정지입니다. 이 사람은 중개사무소 안에서 중개업 말고 다음 주 가시면 겸업, 중개업 말고 다른 업을 겸업도 할 수 있는데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법원 경매 업무라든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공매 업무를 일체 손을 못 대요. 중개업이 주된 사업인데 다 적용되는 건 똑같은데 이 사람은 무자격자로서 중개업하고 있기 때문에 차등 규정, 차별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그걸 배우는 게 부칙. 그 다음에 보세요. 법인은 법인인데 우리 법에서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설립된 우리 개업공인사 법인하고 특수법인이 있죠. 여기도 법인이고 여기도 법인이죠. 차이점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설립되는 지역농협은 특수법인인데 농협은 중개업을 하려고 만들었어요. 농업협동조합법에 있는 업무, 고유 업무가 있죠. 하면서 부수적으로 농협이니까 농협에 가입한 조합은 있겠나요 없겠나요? 일반인 모두를 대상하지 못하고 오로지 조합원 대상으로 농협이니까 부동산 중개 대상을 5가지 다 취급하는 게 아니고 농지 1개만 조합원 간의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요만큼만 부수적으로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원 대상으로 농지 매매 교환 임대차 요만큼만 부수적으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누구다? 특수법인인 농협이요. 그러면 주된 사업이 중개업인 우리 법에 의한 세 사람은 주된 사업이 중개업이니까 공인중개사법 전체 규정이 다 적용되지만 요만큼 부수적으로 하고자 하는 특수법인인 농협에게 니도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요건을 다 갖춰라 할 필요가 없으니까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전체 규정 중에서 어떤 규정은 특수법인은 적용되지 않아서 갖출 필요가 없는가, 갖추지 않아야 되는 규정이 뭐인가, 그걸 묻는 게 특수법인이에요. 대표적으로 요만큼 안에 농협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가 있겠나요? 없어요. 실무교육 받을 필요가 없다. 다음 주 배우시면 등록 기준을 갖출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무조건 등록 기준 갖춰야 돼. 그 다음에 농협이 중개업을 할 때 농지 매매 교환 임대차 요만큼만 중개업하는데 개설 등록까지 해야 할 것인가? 원칙은 이 사람은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돼서 쭉 중개업을 옛날부터 해왔던 사람이고 이제는 공인중개사를 아무리 취득해도 법인이어도 누가 되지 않으면 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 말은 개업공사 되지 않으면 중개업 못하죠. 그러면 특수법인인 농협은 요만큼 중개업할 때 등록까지 해야 되겠나요?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등록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걸 묻는 게 특수법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외적인 사람이 우리 법에 의한 개업공인사 종별의 세 사람인데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 중에서 무자격자이면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부칙은 중개업을 주된 사업으로 해서 전면 다 적용 다 갖춰야 되는데 야는 무자격자이기 때문에 차별 규정 할 수 없는 게 뭐인가 그걸 묻는 게 부칙. 특수법인은 우리 법에 의한 법인인 개업공인에서 달리 주된 사업이고 부수이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중개업을 하는 특수법인에는 모든 규정이 다 적용된다? 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 뭐인가 그걸 묻는 게 특수법인. 앞으로 이렇게 알고 계셔야만 다음 주 쉽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마지막으로 법인은 다음 주 배우시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할 때 법인은 상법이란 법에 정하고 있는 회사이거나 아니면 협동조합을 만들어야 돼. 상법상 회사 종류는 5가지가 있어요. 잘 들어보시는 주식회사, 그 다음에 합자회사, 한명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고 협동조합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주식회사가 제일 많으니까 회사 중에서 법인은 회사다 그랬죠? 법인은 이거 처음에 공부하실 때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저런 게 있나 넘겨야지. 상법상 회사가 어머야 먹고 여기 머물러 계시면 뒤에 설명이 안 들려요. 책을 막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고 앞으로 계속 반복하니까 계략적으로 구분만 하는 겁니다. 법인은 상법에 정하고 있는 회사이거나 상법에 정하고 있는 회사가 뭐인지는 궁금하실 필요가 없고요. 회사 종류는 5가지이거나 협동조합을 설립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는 법인이 아니죠, 두 사람은? 상법상 회사가 아니고 협동조합이 아니다 그 말이네. 그 회사는 만들 때 본점을 둬야 안 줘요? 본점 두고 회사 설립하죠? 본점 두고 영업하다가 필요하면 지점 둘 수 있나 없네요? 있죠. 여기는 회사가 아니죠. 본점 지점 개념이 없고 중개사무소 딱 한 개만 두고 중개를 해야 돼.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에서 회사 본점을 뭐라 부르는가? 다음 주 배웁니다. 법인의 주된 중개사무소, 주사무소라 불러요. 본점을. 지점을 공인중개사법에서 뭐라 부르는가? 분사무소. 지점을 분사무소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이게 기초 개념을 계속 나오는 게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단 말은 누구한테만 쓴다? 법인에게만 써요. 분사무소는 회사기 때문에 본점 지점 개념을 두고 그 말은 회사기 때문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만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둘 수 있어요. 그러면 계속 나오는 것이 우리도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만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다. 맞죠? 법인이 아닌 자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뭘 못 둔다고? 분사무소 개념 없다고. 그래서 이것도 시험 나왔던 것이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책임자를 두는 경우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다. 있을 수가 없죠.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나 부칙은 법인이 아닌 자이기 때문에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사무소 한 개 두고 가게 한 개 두고 중개를 해야지 분사무소에게 못 둔다고. 그럼 두 번째요. 다음 주 내용인데 오늘 지금 개업공에서 배운 김에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법인은 만약에 드림 부동산 중개 주식회사를 만들었어요. 공인중개사라는 사람이. 그러면 본점이 창원시 성산구에 본점이 있다. 주사무소가 있다. 그럼 지점을 앞으로 둘 수 있겠죠. 둘 때 만약에 전국에 시군구가 만약 250개가 있다. 그러면 주된 사무소 두고 중개업을 하다가 분사무소 돌 때 현재 주된 사무소가 있는 성산구 한 개 빼고 250개 중에 성산구 한 개 빼고 나머지 249개 시군 구별로 한 개 둘 수 있는 게 분사무소예요. 그 법인 설립하게 되면 영업망은 전국적으로 확장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는 법인이 아닌 자는 가게는 몇 개만 한 개만 두고 해야 됩니다. 차등을 받죠. 불공평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두 번째가 너는 분사무소 둘 수 있는 반면에 중개사무소나 분사무소 안에서 업무를 할 때 중개업 말고 할 수 있는 업무를 딱 정해놔요. 너는 법에 정하고 있는 업무가 14조, 법에 정한 14조에 정해져 있는 업무만 해야 한다. 누구는? 법인은. 그런데 법인이 아닌 이 두 사람은 뭘 둘 수 없는데 분사무소 둘 수 없지만 업무 범위는 제한이 없다고. 분사무소 둘 수 있는 반면에 업무는 몇 조만? 14조만. 법인이 아닌 자는 분사무소는 둘 수는 없지만 업무 범위 제한이 없다. 이렇게 잡고 가셔야 돼. 이런 말을 다음 주부터 계속 배우신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지금 종별 개념에서 2번 특수법인이 있죠. 특수법인의 제철들 농협 밑줄 하셨죠? 동그라미 니은 있죠, 니은. 특수법인을 설립한 목적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려고 만들었어요. 중개업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셋째 줄 뒤에 이들 특수법인의 중개 업무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 법령이 일반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지만 전면적으로 적용된다고, 특수법인은 전면적으로 적용되기는 곤란한 점이 있다. 그래서 몇 가지 특칙을 두고 있다. 특칙을 두고 있다. 그 말은 적용되지 않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부칙 있죠. 부칙. 넷째 줄 보니까 소개영업법. 넷째 줄 다섯 번째 줄 법인 및 공인중개사 아닌 자 밑줄. 부칙개업 공인중개사는 법인입니까? 공인중개사입니까? 아닌, 법인도 아니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면 누구다? 부칙을 말한다. 제한을 받는다,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옆에 13페이지 맨 위에 줄 공인중개사법은 이들 중개인, 여기는 부칙개업공인중개사 지문이 길어서 이 책에서는 중개인 하게 되면 부칙개업공인중개사로 이해하시면 돼. 중개인, 부칙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업무 범위에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차등 규정을 두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개인이란 말은 이 책에서는 누구다? 부칙개업공인중개사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밑에 5번에 소속공인중개사 있나요? 소속공인중개사 있죠? 소속공인중개사에서 둘째 줄 뒤에 1번에 둘째 줄 뒤에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되어 있나요? 중개 업무 수행을 밑줄 하시고 위에 빈칸 있죠. 위에 중개 업무 수행 화살표를 위로 뽑아내서 1.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이 중개 업무고 2. 거래계약서 작성.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것이 중개 업무이고 3. 확인 설명서 작성요. 확인 설명서 작성 그 세 가지를 뭐라 부른다? 중개 업무라 부르고 누구는 할 수 있다고? 소속은 할 수 있다고. 그런데 밑에 중개 보조원 있나요? 중개 보조원은 양가로 1번에 셋째 줄 뒤에 넷째 줄 뒤에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다. 차이점이죠. 양가로 2번에 맨 끝에 이 두 사람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을 실장님을 법에서 뭐라 부른다? 고용인이라 부른다. 그죠? 여기까지가 용어의 정의예요. 거기 넘겨보세요. 문제가 한 문제 있죠. 위에 14페이지에 이 기출문제예요. 용어와 관련된 설명이다. 나왔죠? 1번에 자격을 취득한 후 자격 취득했다. 누구이다? 공인중개사인데 뒤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았다. 누구는 아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아니다. 쉽게 나오죠? 2번 환매계약은 민법에서 배우시고 3번 보세요. 부동산 컨설팅에 부수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중개인은 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말은 주된 사업으로 해야만 업인가 부수적으로 해도 업인가 그 말입니다. 부수적으로 이루어져도 업이다 아니다. 업에 해당한다. 변형이죠 완전히. 그 다음 5번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는 공인중개사이다. 이 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이죠. 시험 이렇게 나와요. 그 해당한다, 포함된다, 볼 수 있다 이게 변형이고 여기는 뭐라 하면 말한다 그건 없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제 지문은 한두 개 나오고 해당한다, 포함된다, 볼 수 있다 그게 변형된 문제가 잘 나오니까 그거는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 감은 좀 잡으시고. 그 밑에 4번에 4절에 중개대상물이 있죠. 중개대상물 종류는 몇 가지다? 5가지가 있다. 문제는 빡색 문제 나오고 서술형 지문 나오는데 내용을 쭉 풀어놨죠. 22페이지
상단까지가 서술형 지문, 중개 대상물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옳은 거 할 때 지문을 길게 뽑아내는 게 서술형 지문. 22페이지 양가로 동그라미 03번에 중개 대상물이 대기한 요건이 있죠. 22페이지. 거기서부터 해서 25페이지까지가 박스의 문제고 26페이지 박스 정리되어 있죠. 그 문제는 출제는 한 문제인데 유형은 두 가지예요. 박스의 문제가 올해도 나왔고 이건 다음 주에 합시다. 첫 주니까 이 정도 합시다. 오늘은. 다음 주에 이제 2주까지는 적응기라 보고 다음 주 1시 20분까지 3주째부터 1시 반 이상 그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내용을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중간에 안 읽은 부분 다 읽어보시고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2차 처음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밑줄한 내용 오늘 대강은 뭘 배웠어요? 용어의 정의밖에 안 했어요. 그죠? 이렇게 수업이 끝나면 뭐 하겠다고 그날 배우신 것 중에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고 마치자 그랬죠. 자, 오늘 배우신 내용이 공인중개사법 재정 목적 법의 구성에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배우셨죠? 시행령은 대통령 이름으로 공판하는 대통령령이고 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령 이렇게 했죠. 그 나중에 다시 정리하겠지만 공인중개사법에서 앞으로 진도 진행하시면 각종 기준 이름만 나와요. 기준은 어디 정하고 대통령령이고 각종 절차와 각종 서식은 어디에서 시행규칙인 국토교통 그렇게 구분하시고 법의 재정 목적은 공인중개사법은 다른 걸 정하는 게 아니고 개업 공인중개사나 소속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문성 제고가 1. 그 다음에 전체 부동산업 중에서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업만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 2.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 3. 요 세 가지 목적. 그 다음에 용어의 정의 대부분인데 다시 용어의 정의는 문제를 푸실 때 용어와 관련된 설명이다. 용어의 정의에 관한 기술 나오면 1번 지문에서 중개라 함은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렇게 시작하면 아 법대로 나오는 문제구나 아셔야 되고 뭐에는 포함된다 볼 수 있다 해당한다 나오면 변형 문제니까 구분할 줄 아셔야 되고 오늘은 대부분 뭐요? 뭐라 하면 말한다 요거만 체크하시면 돼. 자 중개라 하면 뭐에 대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뭐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같은 말 계약을 뭐 하는 것 알선하는 것 중개라 하면 중개 대상물 5가지 이해야 되고 중개 대상인 계약은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만 중개 대상이 아니고 민법에서 배우시는 각종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 중개이다. 그죠? 중개는 무상으로 해도 중개이다. 왜냐하면 중개 용어 정의에는 일정한 보수를 받고란 말이 필요 없으니까 무상이어도 중개했죠. 근데 무상이면 중개는 했지만 뭐는 아니고 중개업은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한 건만 해도 중개는 했다. 중개는 계속 반복이 필요 없으니까 중개에 해당하죠. 중개이죠.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한 건 한 것은 뭐는 아니다. 중개업은 될 수 없다. 그럼 중개에 비해서 중개업은 요소가 몇 가지 필요한가? 3가지 요소가 필요했죠.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죠? 중개업은 의뢰에 의하여 받고 업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럼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다. 의뢰 나오면 손님이 부동산 왔다. 중개 의뢰인이 부동산 왔죠. 와서 소장하고 어떤 계약? 중개 계약을 했죠. 그럼 본격적으로 확인 설명하고 계약이 이루어지면 일정한 보수를 반드시 받아야죠. 보수를 받는다 말은 영업성이 있어야죠. 업을 한다 말은 계속 반복성이 있어야 되죠. 보수를 받지 않은 것은 뭐는 아니다. 업은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한 건 한 것은 업이라 볼 수 없다.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뭐한 자? 자격을 취득한 자이고 말을 붙이면 안 되죠. 개업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이다. 그죠? 공인중개사이면 종류가 자격을 취득한 자 누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등록을 한 자까지 붙으면 개업 공인중개사 되죠? 자격을 취득한 공인중개사로서 소속되어 있다면 누구? 소속 공인중개사. 모두 자격을 취득했기 때문에 나중에 배우시면 자격 취소 대상이다.
개업공인인사 종별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개업공인인사 종별은 몇 사람요? 3사람이 있고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특수법인도 있다? 있죠? 우리 법에 의한 개업공인인사 3사람을 나누면 법인하고 법인이 아닌 자로 나누죠. 법인이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인사하고 부칙 6조 2항의 개업공인인사 줄이면 부칙 개업공인인사 이 책에서는 중개인이라 쓰고 있죠. 법인하고 법인이 아닌 자 구분하시고 우리 법에 의한 3사람이 개업공인인사 주된 사업은 중개사무소의 중개업이 주된 사업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이 다 적용되지만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협처럼 특수법인은 우리 법에 의한 개업공인인사와는 달리 주된 사업이 중개업이 아니므로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법에 의한 개업공인인사 3사람 중에서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인사 중에서 무자격자인 개업공인인사가 있다. 부칙이죠. 이 사람은 주된 사업이 중개업이지만 무자격자이기 때문에 차별받는다. 차등을 받는다. 사무소 명칭이나 간판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쓰지 마라. 업무는 특별시 광역시 도 안에 있는 것만 해라. 경공민 하지 마라. 그거고. 특수법인은 대표 선수가 농업협동조합법상 농협이죠. 농협은 부수적이기 때문에 우리 법에 의한 등록 기준을 갖추지 않아야 된다. 등록하지 않아야 된다. 적용되지 않는 것이 뭐인가 그걸 묻는 게 특수법인.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 수행하는 게 특징이죠. 대상물에 대하여 확인 설명하죠.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서 쓸 수 있죠. 확인 설명서 작성하는 것을 중개업무를 하고 보조는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지 소속이 할 수 있는 확인 설명이나 거래 계약서 확인 설명 의무는 이행할 수가 없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 다음 주에 배우시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나오거나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용어 정의가 계속 나오니까 용어 정의 박스에 있는 거 6가지 좀 읽어 두셔야 되고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 개념이 있죠. 종류 분류는 그 정도 체크해서 오시면 되고 요 내용을 다음 주 시작할 때 다시 정리하고 시작하겠다고 말입니다. 됐죠? 수업 빠지지 마시고 모임이 있으셔도 저녁에 보통 많이 하시니까 수업 빠지지 마시고 수고했습니다.